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을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 농촌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초가지붕 아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농촌에서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길을 넓히고 지붕을 고치는 사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농로는 좁았고 마을길은 비만 오면 진흙길이 됐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공동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농촌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마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길을 넓히고 하천을 정비하고 마을 환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보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전국의 농촌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생각은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의 시 도지사회의에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같은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받은 자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길을 넓히고 다리를 만들고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잘하는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갔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에게 경쟁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의 핵심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근면 자조 협동,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며 서로 힘을 합쳐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단순한 농촌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하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그렇게 한두 개 마을의 변화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졌나?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는 마을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자. 마을길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농경지를 정리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축산과 특용작물, 공동사업 등 다양한 소득사업도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 운동은 마을 단위를 넘어 읍면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며 마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금융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새마을 금고입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저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리사채에 의존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영농과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모으고 서로 돕는 것, 새마을 정신인 자조와 협동이 금융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공장 새마을 운동과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에서는 거리와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동이 확산됐습니다.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마을에서 읍면, 동으로 도시로 공장과 기업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새마을 운동 성과를 직접 챙기고 우수 마을의 사례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결합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 구호가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농촌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을길이 넓어지고 다리가 놓였습니다. 초가지붕이 개량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공동시설이 정비되고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의 효과를 단순히 마을이 깨끗해졌다라고만 설명한다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국민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농촌을 넘어 도시와 공장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연결됐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은 수출을 늘렸고 농촌에서는 생산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에게 근면자 조협동이라는 행동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됐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농촌의 생활환경과 생산성이 개선되고 국민의 협동과 조직력이 강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 역량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거대한 자본만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지식과 경험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설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참여,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 농촌의 길과 지붕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서로 협력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을 거치며 농촌을 바꾸고 도시와 공장을 바꾸고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마을 운동을 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파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역사의 현장 배사공이 새마을 운동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